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연상의 전 남편이랑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애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자꾸만 집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제 나이도 아직 어리기도 했고 당장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식사 자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나이가 스물하고도 여섯, 따라서 남자친구는 33이었지요. 생각하기 따라 많고 적은 나이일 수는 있겠지만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선배 언니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30 전에 결혼하는 건 조금 빠른 느낌이라 저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저한테 둘도 없이 인자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한 소리지만 당시에 철도 없고 순진했던 제가 어른들이 하는 이빨린 칭찬에 마음이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애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자리를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부터 이쁘다, 귀엽다 하시면서 용돈을 챙겨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선물 공세를 하시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말과 함께 선물 같은 걸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께서는 늘상 입버릇처럼 저 같은 애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며 마치 저를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교환을 했던 터라 거의 매일같이 저 힘내서 일하라고 좋은 글귀 같은 걸 보내주시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전화해서 저의 안부를 물어주시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1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시기적절하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너무 잘 됐다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남은 소원일 없다고 느껴질 만큼 기쁘다 하셨지요. 물론 저희 부모님 또한 언제나 제가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릴까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 후 그 어떤 장애물 하나 없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었네요. 원래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인생 스케줄보다 훨씬 빠르게 한 결혼이었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과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해주는 시부모가 있으니 그저 좋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남편이 참고로 이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인데 아주버님이나 신우 둘 다 전부 일찍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거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저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거기다 가까이 사는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니까 앞으로 아이도 낳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거의 바로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진짜 세상 인자한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혼자 연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도 안 지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하더니 그때부터 제 피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막내딸이 생긴 것 같다며 자기 유일한 소원이 저를 막내 며느리로 드리는 거라고 하더니만 결혼하자마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차별하며 치사하게 굴고 이런 걸로 설마 트집을 잡을까 하는 애매한 것들로 저를 괴롭히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랑 시부모님 댁이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 당연히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저녁 먹는 날이 적지 않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직 요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저희 주려고 반찬을 만들었다는 말에 들렀다가 간 김에 저녁이나 먹고 와야지 하는 시기였어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만 해도 맛있는 건 늘 저 먼저 먹어보라고 하던 거와는 달리 막상 결혼하고 자기 부모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뭘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본인 주둥이에 음식 넣기 바쁘더군요. 제 앞에 무슨 반찬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비싼 제주도 갈치라며 시모가 손수 살을 발라서 남편 밥숟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마치 지가 아기새라도 된 것처럼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데 신경질이 팍 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딸 같다며 듣기 좋은 말은 전부 다 해놓고 막상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지요. 지금 같으면야 남편놈 밀쳐버리고 시부모가 보건 말건 제일 맛있는 부위로다가 가져와 마음 편하게 먹었겠지만 그때는 새댁이기도 하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바보처럼 당황하고만 있었네요.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주방에서 황급히 뭔가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는지 나도 좀 보자고 하면서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꺼내봤는데,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한테만 흑염소즙을 지어준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막말로 자기 돈으로 자기 아들한테 그거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면 당당하게 꺼내 먹던가 할 것이지. 숨겨놓고 몰래 먹는 건 또 뭐냐고요. 남편한테 한심하다는 듯 잔소리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저한테 들키지 말고 혼자 조용히 먹으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남편은 보일러실에 흑염소즙 박스를 숨겨놓고 제가 어디 나가 있거나 밤에 자고 있으면 몰래 하나씩 꺼내 먹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서운해서 나는 그런 거 먹지도 못하고 뺏어 먹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숨기고 먹다 걸려서는 사람 기분 더럽게 하냐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을 못 찾는 듯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요. 그러고도 기분이 풀리지 않길래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농담 삼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넌지시 건넸지요. 어머니 저도 요즘 몸이 허한데 남편만 보약해주지 마시고 저도 좀 해주세요라고요. 진짜로 얻어먹고 싶어서 한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 내가 당신들 하는 짓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말에 시모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저는 많고 편하게 회사 다니지 않냐며 반면에 자기 아들은 딱 봐도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모르냐입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편하게만 일하는 거랑 같냐 정색을 하는데 진짜 안 그래도 아들만 챙기는 모습에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던 차에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완전히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무직이고 남편은 현장에서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관리직이라 크게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편과 제 나이 차이가 7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왜 비슷할까요? 직급도 저는 대리 남편은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하는 일 역시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잖아요. 아마 제가 7년 후 남편 나이가 되고 과장을 달게 된다면 최소 1,500에서 2천만 원까지 연봉이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능력으로나 학벌로나 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죠.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저희 신혼집도 일부러 시부모님 동네랑 가까운 데로 구한 겁니다. 남편이 막둥이였기 때문에 시부모 두 분만 집에서 적적하고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그나마 시부모님 집이랑은 제법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한 것도 전부 제가 선뜻 양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하셨으면 이혼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들한테 질투를 느끼거나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시어머니들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이 가깝다는 사실이 역으로 큰 함정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시모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하루, 많으면 2, 3일까지 매주 자고 가는데 뭐 핑계로는 아버님이랑 싸웠대나 어쩌대나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지요. 딱 봐도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게 분명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참 신혼 때인데 시어머니의 방문이 얼마나 짜증나고 싫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몇 번이나 오시는 횟수 좀 팍 줄이라고 말씀드리라 했는데 남편은 엄마가 아들 보러 오고 싶다는 걸 자기가 무슨 수로 맞겠냐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매일 청소도 신경 써야 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던 저녁 밥상에도 신경이 엄청 쓰이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아침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잘 챙겨 먹는 편이라 평일 저녁 식사는 간단하고 가볍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집에 와 계실 때면 어떻게 평소 하던 대로 하겠어요. 그때마다 국이나 찌개도 새로 끓이거나 하다못해 고기나 생선 하나라도 구워야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도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청소하고 밥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고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니까요. 그치만 제일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건 어머님께서 남편 속옷만큼은 굳이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해야겠다며 가로채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징그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손빨래가 끝나면 건조기로 말리시는데 기다렸다가 따로 서랍에 정리까지 본인 손으로 하세요.
제가 뭐 남편 속옷 빨래에 미련이 있거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 속옷을 뺏기기 싫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활용점정이 바로 남편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터에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기괴한 짓까지 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고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어머님 좀 말리라고 만약에 내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폭주할지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과 그만 살까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했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한번 이혼하셨다 재혼하신 케이스인데 솔직히 여자 혼자 이혼하고 살면 주변 시선이 얼마나 안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차마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 아닙니까? 거기다 같이 사는 남편만 잘 고쳐서 살다 보면 나름대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이런 제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저의 경고에도 자기 엄마의 이상행동을 막거나 말릴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거나 남편 속옷 빨래에 집착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질투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굳이 남편이랑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을 정도로 본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속에서 분노가 쌓여가고 있던 중이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자긴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이러다 나까지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하던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시에 들이닥쳤고 저는 이제 음식 준비도 하기 싫어서 대충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세 명이서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먹은 게 얹혔는지 속이 계속 더부룩한 겁니다. 연신 인상을 쓰며 배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웬일로 체했을 때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물러줘야 한다면서 제 손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심성의껏 주무르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질투심이 폭발했는지 갑자기 남편과 제 사이에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와 자기도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꼽사리를 끼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는 곧장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저의 반응에 시어머니나 남편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없는 용기까지 끌어모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남편 속옷 빨래 욕심내는 것도 이제 그만하시라 했어요. 어머님 아들 챙기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까지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숨어 많이 써봐야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말이죠.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고 불편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는 당황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억울한 마음에 같이 쥐어뜯어 버렸네요.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간신히 떼어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저는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집에 있다가 제 몰골을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랐지요. 저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새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그놈의 집구석 박살을 내버리겠다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힘들 때 눈치도 못 채고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는데 진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내 가족이 있는데 왜 등신처럼 무조건 숨기고 참고만 살았을까 하는 후회만이 들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분명히 자기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어른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며 저보고 먼저 시어머니 찾아뵙고 사과부터 하랍니다. 아니면 일만 더 커진다고 하길래
그게 내가 바라는 거라 대답해줬어요. 어떻게 너는 남편이라는 게 한 번도 시원하게 내 편 들어주기는커녕 매사에 은근히 니네 엄마 입장만 대변하냐 따져 물었지요. 네 눈에는 내가 이번에 선 넘은 것만 보이고 지금까지 니네 엄마가 수없이 넘어온 선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냐 했더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대요. 저는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너나 니네 엄마가 더는 소름 끼쳐서 같이 못 살겠다고요. 원래는 합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절대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면서 끝까지 가보자 하길래 현재 저도 새아빠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제가 스스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단 하루라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남편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너무 역겹고 아마 제가 눈치 없이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었으면 무슨 험한 꼴을 당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더 늦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부디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다들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